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군수 출마 예정자 조한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군수 출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로 더 행복한 예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특정한 해답을 제시하거나 완성된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군이 마주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군은 오랜 역사와 공동체의 힘을 지닌 지역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정이 살아있고 농업과 시장, 온천과 관광 자원 등 많은 가능성을 가진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분명한 전환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청년층 유출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 전통 산업 중심 구조의 한계, 정주, 주거, 문화,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의 미흡까지 예산군은 여러 과제가 동시에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들은 어느 한 가지 정책이나 단기간의 사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지역의 구조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그 출발점이 국민의 삶을 지대 중심을 두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은 단순한 사업의 숫자나 예산 규모로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살기 편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고 노후를 보내기 안정적인 환경이 될 때 비로소 지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변화로 더 행복한 예산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군정의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좋은 일자리와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 지역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5,000개를 만들고 인구 5,000명이 증가하는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단순히 출산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돌아오고 사람이 모여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저는 예산의 강점을 살려서 지역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의 인구 감소 흐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예산군이 집중해야 할 몇 가지 방향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겠습니다. 예산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중심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농업 역시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시장구조 변화 속에서 농업은 더 이상 과거 방식만으로는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 농업과 농식품 가공산업, 유통 혁신을 통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과 유통, 관광이 결합된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둘째,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와 문화 환경을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은 미래를 잃게 됩니다. 청년 창업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문화, 여가,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청년이 머무르는 지역이 바로 지속 가능한 지역입니다. 셋째,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예산에는 이미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온천과
역사, 문화자원, 전통시장과 지역 먹거리,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까지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관광객이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예산이 되도록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된 관광 보조를 만들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중요한 지역경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넷째,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은 거창한 사업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며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 환경이 중요합니다. 교통, 의료, 복지, 문화시설을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예산군이 마주한 과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지역이 가진 가능성을 믿습니다. 예산군은 사람이 있고 역사가 있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그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지역 곳곳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정책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정은 행정이 이르기 전에 국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예산의 미래를 고민하고 함께 길을 찾는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의 자리는 누군가의 위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앞에서 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산의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예산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운 변화로 더 행복한 예산 시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한정보. 예, 무한정보 신문 황무한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후보님께서 예비 후보님께서 농업정책, 일자리 정책, 관광정책, 인프라 등 여러 가지 구상하셨던 정책들을 좀 가지고 나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정책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이 일거에 전복이 되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출마하신 분들에게 이거 반드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입장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는데, 자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지만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비무장 여성 시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지자체장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그 자리가 가진 무게가 얼마나 엄중한지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 그래서 이 12.3 내란이라는 이 전체주의의 친위 쿠데타로 민주공화정이 일거에 전복될 뻔했는데, 만일 윤석열이 자행한 내란이 지속되고 그 내란 우두머리가 내린 불법 위헌적인 명령이 지자체장이 그대로 받아 수행했다면 우리 예산군 공직자들 그리고 예산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위험이 초래했을지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 권력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 후보님이 만약에 군수가 됐을 때 어떤 역할과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분명히 말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어느 누구의 지시라든지 부당한 지시라든지 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예를 들면 내란 사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행동을 해라 했을 때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사실 80년대 초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 체험한 사람이 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었을까요? 약간 좀 불분명하고 좀 모호한데 그 부당한 말 위에서 중앙에서 예.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부당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자, 저는 어떤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그 공직자들이 그런 불법적인 명령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지 않고 시민의 생명을 안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제도 같은 시스템이나 장치 같은 그것은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다. 그럴 때는 당연히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지난 내란 사태를 보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이렇게 무슨 상황실을 운영하고 했다는 그런 기사도 언론에서 접했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무한정부 첫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굿모닝 충청 이종영 기자님 항상 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그 두 가지만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좀 보수 성향이 좀 강한 지역. 예. 오래전부터 좀 지역 돌아다니시고 좀 여론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부에서 문체국장을 하셨는데 그 예산 지역 현안 중 하나가 그 충남방적 개발 예. K773 문화복합단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상황을 갖고 계시죠? 네, 저는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출신입니다. 예산업사무소에서 처음 공직을 시작해서 방침현사무소, 예산군청, 충남도청에서 이렇게 공직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충청남도 지역회 사무처장 그리고 2022 고령해양모드 강남의 조직위원회 사무총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상 이렇게 선출되게 되고자 10월 초부터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명함도 이렇게 잘 안 받으셨던 분이 많고 또 이렇게 좀 외면하는 분들도 있었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상당히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도 가졌고 계속 해야 되는가 저 나름대로 갈등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열심히 하라는 분들이 많아져서 제가 용기를 얻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충남 방적 부지에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행정에서 이걸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았고 또 행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걸 아는데 지금 현재 예산군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지금 공고가 되었고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작에 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쪽에 문화 집적화 지구가 되었던 아니면 그 결과에 나오는 데에 따라서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산군 예산업사무소에서 78년도에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마침 또 충당에 있는 향소리 3구 마을을 분담해서 그 지역 실정을 잘 압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향소리 그쪽에는 많은 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정말 그 당시와 지금 비교해보면 마음이 착잡한데 아무튼 빨리 개발이 되어서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충청메일 정신수 부장님 감사합니다. 기자인데요. 만약에 예산 군수로 당선이 되신다면 예산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 가지만 뽑는다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가장 하고 싶은 거나 꼭 해야 될 일 한 가지만. 저는 예산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느낀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인구 감소하는데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녁 7시, 6시 반만 되면 예산업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캄캄하고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공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군의 문제점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어떻게 감소된 인구를 이렇게 늘려갈 것인가 해서 제가 일자리 5,000개와 그리고 인구 5,000명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와 그 인구를 늘리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이제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취임 다음 날부터 발로 뛰는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우선 당장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 기업 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겠고요. 그리고 이제 AI 로봇 산업단지라든지 스마트 농업 그리고 추리용 관광을 통해서 일자리, 인구의 소비 증가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했지만 단순히 근무인 것이 아니라 성과를 냈던 사람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2년을 근무했는데요. 언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해당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기관장 평가 그리고 기관 운영 평가를 하는데 충청남도 체육회가 그동안 다등급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것을 제가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직원들, 공무원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동안 과거 방식은 이렇게 해왔는데 또 새로운 처장이 와서 이렇게 바꿔서 하고자 하느냐. 근데 그 직원들이 나중에 평가 등급이 올라가서 또 성과 상용도 발표하다 보니 더 이렇게 사기도 올라가고 했던 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22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령에서 국제 행사인 고령 해양워드 박람회가 개최가 됐었는데요. 제가 6개월 20일을 앞두고 전임자가 사직하는 바람에 거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기반 시설도 전혀 안 돼 있고 또 겨울철이라 또 일을 할 수도 없고 개방 날짜는 다가오고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었습니다. 뭘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전체가 다 다음 연도로 국제행사라든지 대규모행사가 연기를 했는데 저는 대체해야 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 거의 조직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한 50여 명이 있었는데 1년을 또 연기하게 되면 인건비,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도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었었는데 그걸 첫 번째 고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는 밀접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했었는데 그 결과 제가 안전사고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두 번째, 거기 그 관람 목표가 120만 명이었었는데 135만 명을 달성했다. 자, 세 번째는 수익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익사업을 가지고 적자냐 흑자냐 이걸 따지는데 당시에 57억 5천만 원 중에서 제가 6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제가 막상 6개월을 앞두고 가서 보니 입장권도 사전 예매가 부진했었고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발로 뛰어서 해결했다. 그리고 실적으로 증명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손상혁 예산미디어 국장님. 네, 예산미디어 손상혁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모 인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는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루머가 확산이 돼서 후보님하고 크로스 체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모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측하고 접촉한 사실 없다. 더자도 안 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꼼수 정치, 철새 정치 이거를 지켜낸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이제 지금 기자회견문에 예산의 장점을 살려서 청년 일자리나 청년 유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후보님 청년들이 지금 요구하는 트렌드나 일자리나 이게 어떤 건지 아시고 계시는지 어떤 그 시설이나 인프라를 만든다고 해서 청년이 돌아올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청년들은 돈 때문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우선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 여가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예산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주어서 그분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 행정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농촌에는 어르신들만 이렇게 상당히 많으시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사실 빈집 상태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의 미래를 놓고 하는 생각에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앞으로 행정에 중점을 두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이 지금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9평 정도에서 거주를 하는데 비좁다, 어렵다, 살기가. 뭐 13평, 15평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개선하고 그리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소득도 이렇게 높이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 권역에서 이제 탄생하는 청년들이 예. 서울 수도권 도시로 이렇게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젊은이들 추적을 해보니까 원룸 보증금 2천에 뭐 원룸 월세 30만 원을 지출을 하면서 택배 노동자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 그런 부분은 예산군에서 포용해서 좋은 일자리로 유입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이제 산업단지가 있고 노동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협의회가 있고 거기에 또 일자리를 이분들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예산군에 지금 홀로 사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독거노인이죠? 네. 독거세대. 몇 세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정확히 숫자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독거노인.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공약은 지금 발굴해서 앞에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요. 그 정확한 그 숫자까지 그렇게는 지금 아직 지시를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9,000세대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종적으로 조한영 예능님께서 민주당 최종 후보에게 결정이 되셨을 경우 또 다른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현재 지금 여기 경쟁 후보가 저 뒤에 와 있는데요. 제가 된다는 생각도 아직 안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약에 된다는 네. 저 가장 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민들에게 인사드리는 일이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충청투데이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그러면 경선이 언제 확정이 돼서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경선 일정은요. 지금 이제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선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고 후보를 발표하겠다는 그런 중앙당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4월
10일에서 15일경이면은 이렇게 후보 발표가 있을 걸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좋은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마치고 조한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 군소가 되고자 우리 언론 여러분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전임자가 했던 것보다 더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그리고 저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가 된다면 전임자도 훌륭하게 업무를 추진했지만 전 예산군의 행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되고 발전하고 예산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해서 새로운 변화로 더 행복한 예산 시대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약속을 우리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